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양보호사 시험 요점 정리 그리고 핵심 문제풀이 진행을 하게 된 나눔이 요양센터 대표 맡고 있는 민정원입니다. 오늘은 1교시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3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3탄 후에 4탄까지 이어지면 1교시 요점 정리와 핵심 문제풀이는 끝이 납니다. 그 후에도 2교시에 해당하는 것도 동영상 올릴 테니까요. 추석 연휴 동안 쉬시는 동안 꼭 풀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양보호사 시험은 1교시 35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 35문항 안에는 요양보호 개론과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요양보호 개론은 앞서 동영상 업로드한 거에 다 요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꼭 봐주시고요. 지금은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 3탄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진행될 건데요. 이번에 3탄에는 감각기계, 내분기계, 그리고 심리정신계에 따른 노인의 특성, 그리고 노인이 잘 발생하는 질병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저랑 보실 거고요. 저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이 기계별, 이 질환별 특징, 그리고 원인, 증상, 치료 및 예방 이렇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감각기계 같은 경우는 녹내장, 냉내장, 노인성 난청 등이 대표적인 질환이고요. 내분기계에는 당뇨병, 심리정신계에는 우울증, 선망,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감각기계인데요. 감각기계는 뭐냐면 듣고, 보고, 느끼는 이런 감각을 느끼는 것들을 감각기계라고 합니다. 이 감각기계의 특징 저랑 같이 보실 건데요. 맨 처음에 시각부터 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요. 제가 다음번부터는 이번 4탄까지는 이미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2교시 문제 위주로 문제풀이 위주로 할 때는 글씨를 좀 크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각기계 같은 경우에는 시각 부분을 먼저 볼게요. 노인분들은 시각 부분은 눈물의 양이 감소해서 굉장히 건조해져요. 그래서 눈이 뻑뻑하고 불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인공 눈물을 자주 넣으시죠. 그리고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화하는 황화 현상으로 인해서 보라색, 남색, 파란색 구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슷한 색깔 계열이 구분이 어려우세요. 그래서 실제로 요양원에서 어르신들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남색하고 파란색, 보라색을 참 많이 구분하시지 못합니다. 칠교놀이 할 때 그런 비슷한 색깔은 다른 색깔로 바꿔가지고 저희가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부심이 증가되고요. 시력은 저하되고 빛 수능이 어렵습니다. 빛 수능이 뭐냐면은 빛에 빨리 수능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청각 보겠습니다. 고막이 두꺼워지고 음의 전달 능력이 감소됩니다. 미각 보겠습니다. 미각 같은 경우는 미래의 개수와 기능이 감소해요. 미래가 뭐냐면은 이 혓바닥 속에 있는 그 미각을 느끼는 감각기계인데요. 이 미래의 개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맛을 빨리 감각적이게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래의 개수가 노인이 되시면서 감소하기 때문에 단맛과 짠맛 같은 감지 기능은 굉장히 감소되고요. 그 대신 신맛과 쓴맛의 감지 기능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쓴 거는 빨리 알아채시거든요. 조금만 새콤달콤한 음식 드셔도 아우 샤워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 데에 비해서 국이나 여러 반찬이 나왔을 때 왜 이렇게 싱거워?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짠맛과 단맛 기능이 감소되죠. 그리고 앞서서 우리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할 때 소화기계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맛과 짠맛의 감지 기능은 감소하시잖아요. 그래서 더 짜게, 더 달게 음식을 하시기 때문에 소화기계 부분에서도 더 소화가 안 되시고 위험이 유발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녹내장, 백내장, 노인성 난청이 감각기계의 대표적인 질환, 우리 시험에 나오는 질환이라고 봤을 때 제가 예시로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 영상을 보셨으면 이 예시가 왜 들어갔는지 아시죠?
녹내장으로 갖고 와봤습니다.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원인 같은 경우는 원인 불명이에요. 원인 불명이고 나이가 드셨을 때 발생되는 질환이고요. 안압의 상승으로 인해서 시신경이 손상돼서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녹내장의 증상은요, 시야가 좁아지고요, 눈이 뭐가 낀 것 같이 이물감이 있고요, 그리고 어두움에 빨리 적응하시지 못하고요, 각막이 뿌옇게 혼탁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큰 특징인 안구 통증이 있어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녹내장은 안압이 상승한다. 그리고 시신경이 손상된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특징인 안구, 눈이 통증이 있어요. 백내장 같은 경우는 통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놓으시면 시험 문제를 푸시기가 수월하시겠죠. 그리고 두통, 구역질, 실명, 녹내장을 그냥 냅두시면 실명까지 오십니다. 이거를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되는지 한번 보실 텐데요. 어두운 곳에서 일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예방으로서. 그리고 과로도 피해야 되고요. 규칙적인 생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녹내장이 오셨어요. 약물요법을 하거나 수술을 진행해서 빨리 치료를 끝내셔야 합니다. 녹내장의 치료가 미루시게 되면 실명까지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지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시각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눈물량의 증가, 2번 눈부심의 증가, 3번 각막 반사의 증가, 4번 빛 수능의 증가, 5번 세계 식별 능력의 증가.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죠. 1번부터 볼 텐데 눈물의 양은 증가가 아니고 감소였죠. 그리고 눈부심은 증가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눈부심은 증가된다. 그리고 각막 반사가 증가되지 않고요. 빛 수능은 감소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빨리 빛에 수능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색의 식별 능력이 증가가 아니고 감소였죠. 그래서 남색, 보라색, 파란색 계통을 구분하지 못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같은 색깔 계열은.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안압의 상승으로 인해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질환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안압의 상승 나왔고요. 시신경 손상 나왔고요. 그쵸? 그러면은 요거 뭘까요? 정답은 이건 무조건 1번 녹내장입니다. 녹내장하고 백내장을 구별을 못하시고 굉장히 시험 문제 어려워하셔서 제가 팁으로 이거 표를 갖고 왔는데요. 녹내장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특징으로 안압이 상승하고 그리고 시신경이 손상되고 그리고 안구 통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통도 있고요. 통증이 있는 거예요. 통증. 녹내장은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좁아져요. 백내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수정체가 혼탁해지고요. 동공에 흐린 백태가 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을 보더라도 뭔가 흐리멍텅하게 뭐가 낀 게 보여요. 그리고 통증은 없는데 시력은 흐려져요. 그리고 밝은 불빛에서 눈부심이 굉장히 심하고요. 불빛 주위에 무지개같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색 구별 능력을 상실하죠. 어떻게 시험 문제 볼 때 좀 팁을 가지시냐면 비읍이 들어간 증상이 좀 많아요. 백태, 동공의 흐림, 백태, 그리고 밝은 불빛의 눈부심. 이렇게 비읍, 비읍, 비읍. 백태가 있어? 백내장은 비읍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는데 불빛 주위에 불빛 주위에 무지개도 있어? 밝은 불빛에 눈부심이 있어? 이거 비읍이 좀 많이 들어갔네? 그럼 백내장이지. 요렇게 시험을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뿌옇게 보일 때 나타나는 증상은 이거 보니까 수정체가 혼탁해졌대요. 그쵸? 이거 정답은 몇 번이지요? 1번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 정답이 잘못돼가지고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아니고 5번이죠. 5번.
죄송합니다. 수정체가 혼탁해졌다 그랬죠. 수정체가 혼탁해진 거는 뭐였죠? 백내장이었죠.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비읍이 들어간 게 좀 정답이 많다 그랬어요. 밝은 불빛의 눈부심, 그리고 불빛에 무지개가 있고, 그 다음에 백태, 요런 것들이 증상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5번에 해당합니다. 요거는 백내장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 5번입니다. 예, 다음 질환 가보겠습니다. 내분기계에 가보겠습니다. 내분기계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당뇨병이에요.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성인병으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특징과 원인, 치료 및 예방은 기본적으로 많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푸는데 조금 수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당뇨병이 도대체 뭐예요?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우리가 과하게 단 거를 먹었을 때 당을 낮춰주려고 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당이 좀 적게 있을 때는 당을 높여주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특히 포도당의 대사 능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혈당이 올랐을 때, 혈액의 당 성분이 올랐을 때, 그거를 낮춰주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제때제때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당뇨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복 시, 밥을 안 먹었을 시 혈당이 굉장히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도 감소됩니다. 그리고 기초 대사율도 감소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서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죠. 증상 한번 저랑 같이 보시겠습니다. 당뇨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3다 증상이 있습니다. 너무 목이 마르는 다음증, 그리고 먹을 것에 욕심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다식증,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시게 되는 다뇨증, 이렇게 3다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체중이 감소되실 수도 있고요. 흐릿한 시력과 두통, 발기부전, 그리고 질 분비물 및 질 감염이 증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처 치유 시 지연돼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 같은데, 발꼬락 이런데 다치시게 되면은 굉장히 지혈이 잘 안 되셔요. 그래서 많이 썩고 골마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뇨병이신 분들은 상처가 났을 때 굉장히 잘 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감각 이상 및 저하, 그리고 공복 시 혈당이 증가되는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당뇨는 고혈당일 때와 저혈당일 때를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요. 고혈당 같은 경우에는 배뇨가 증가되어 소변을 계속 자주 보려고 하죠. 그리고 체중이 감소되고 쉽게 피로해지고, 그리고 식욕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고혈당이신 분은 계속 먹어도 안 채워지시는 거예요. 그게 계속 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3다 증상 중에 다식증에 해당되죠. 그래서 영양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혈당 시가 있어요. 저혈당 시에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기도 했는데요. 저혈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식은땀을 엄청 많이 흘리세요. 땀을 많이 흘리시고 어지러워하시고 시야가 몽롱해지시고 굉장히 배고픔을 느끼십니다. 심지어 저혈당 쇼크까지 오시게 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어요. 저혈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혈당일 때 어떻게 우리가 응급처치를 하는지까지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뒤쪽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저랑 같이 한번 보실 거예요. 치료 및 예방 한번 보겠습니다. 당뇨병은요,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운동 방법인데요. 운동 방법이 정말 가끔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한 후에 30분에서 1시간 후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30분 이상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구용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이용한 약물요법을 병행하시는데요. 인슐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주사로 주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발의 상처 유무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신다고. 그게 특징입니다. 그럼 저랑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노화로 인한 내분비계 특성 중 인슐린이 부족한 환자의 증상으로 오른 것은 이거 당뇨병 얘기하는 거예요. 인슐린 나왔죠? 당뇨병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뇨병의 특징 증상으로 오른 것을 이런 걸 묻는 문제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혈압 저하, 2번 혈중 콜레스테롤 증가, 3번 폐활량 증가, 4번 성욕구 증가, 5번 공복 시 혈당 증가. 당뇨병은 당하고 관련이 있죠. 그리고 공복 시 밥을 안 먹었을 시 혈당이 증가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인슐린을 맞고 있는 대상자에게 저혈당이 오는 경우, 저혈당 문제 가끔씩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저혈당 같은 경우는 쇼크까지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혈당의 증상에 어떤 게 있었죠? 식은땀, 배고픔, 그리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었죠?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갈증 해소, 2번 속이 더부룩함, 3번 체온 상승, 4번 식은땀, 5번 맥박 감소. 정답은 식은땀이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저혈당의 증상 말씀드렸습니다. 식은땀, 두통, 시야 목록, 배고픔, 그리고 어지러움, 시야 목록에 어지러움 포함되겠어요. 이 저혈당의 증상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매번 출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빈도수가 높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가 저혈당 증상을 보일 때 올바른 대처 방법, 요것도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와요. 저혈당 쇼크가 왔다거나 저혈당의 증상, 배고프고 그리고 어지럽고 시야가 몽롱해지고 식은땀이 많이 날 때 이때 올바르게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의식을 잃지 않도록 대화를 시도한다. 2번 의식이 있다면 빨리 물을 마시게 한다. 3번 의식이 있다면 사탕이나 주스를 먹인다. 4번 자세를 변경하여 휴식을 취하게 한다. 5번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혈당 강화제를 복용시킨다. 정답은 문제 안에 들어있습니다. 저혈당 증상이죠. 혈당, 당이 지금 낮은 상태이신 거예요. 그쵸? 이럴 때는 당을 높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의식이 있다면 드리는 겁니다. 당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대상자가 저혈당 증상을 보일 경우 응급처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병될 수 있는 합병증은 저혈당 증상이 보인대요. 근데 응급처치 안 했대요. 그러면 제가 아까 뭐가 올 수 있다 그랬죠? 저혈당 쇼크. 쇼크가 오면 정신을 잃고 쓰러지죠.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 어떤 게 문제가 생길까요? 정답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정답은 1번. 쇼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체에 쇼크가 왔을 때는 뇌 손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혈당 쇼크가 와서 쓰러지신 분들은 뇌 손상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노화에 따른 변화 질환 중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심리정신계 계통 질환을 보겠습니다. 심리정신계 계통에는 우울증, 선망,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이 해당되는데요.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울증도, 선망도, 치매도, 뇌졸중도, 파킨슨도 원인, 증상, 치료 및 예방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거의 2-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심리정신계 안에서만 거의 한 3문제, 많을 땐 5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심리정신계의 특징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울증 경향이 증가되세요. 노인이 되실수록. 그리고 내향성이 증가되고요. 조심성이 증가되죠. 무언가 하기가 굉장히 두려웁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체도 불편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다가 다치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성이 증가되고요. 경직성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생에 대한 회고 시간이 증가되고요.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되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어 하시는 의존성이 증가되시죠. 이 중에서 우울증, 선망,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중에서 많은 부분들은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예시로 선망을 갖고 와봤습니다. 선망의 원인, 증상, 치료 및 예방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선망 같은 경우는 인지가 손상되었거나 치매, 뇌질환,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약물 사용, 억제대 같은 경우는 몸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억제대 사용, 영양 부족 등으로 일어나며 의식의 장애입니다. 그래서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급격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게 급격하게 나타나는지 증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의식 수준의 변화, 그리고 주의력이 감퇴되고 수시간 수일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인지장애와 초조, 편집망상 등의 이상행동들이 관찰되는 걸 선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치료하냐면요. 치료할 수 있는 것이면 우선적으로 빨리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선망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한 식사, 수분 섭취, 그리고 통증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와 그리고 영양이 굉장히 골고루 섭취되시면 선망 증상은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비약물적 치료 방법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비약물적 치료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식사,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통증 관리 등이 되겠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에서 돌보는 대상자가 매사에 관심이 없어지고 말수가 줄고 식욕부진이 나타나고 수면 양상이 나타날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1번 환각, 2번 우울증, 3번 치매, 4번 선망, 5번 건망증.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관심이 없어지고요. 식욕부진이 생기고요. 수면에 문제가 생긴대요. 자는 것에. 요거는 대표적인 우울증 증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누가 옆에서 웃든 떠들든 관심이 없고, 그리고 밥 먹기도 귀찮고, 그리고 잠도 잘 안 오고, 이런 것들은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로 인해서 체중도 변환되기도 하고요. 불안해하시고 초조해하시고 그리고 무기력해지시는 우울증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 증상들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 문제. 의식의 장애로 인해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급격하게 발생해서 인지장애 및 정신분열증, 그리고 진압력 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는 질환. 우리 시험 볼 때 진압력 장애라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진압력 장애는 뭐냐면요. 장소, 시간 등을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몇 시인지, 그리고 날짜는 오늘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걸 진압력 장애라고 합니다.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발생하는 인지장애래요. 저랑 같이 보셨던 거죠? 정답은 선망입니다. 보기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선망이 정답입니다. 네.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 유지를 위한 비약물적 치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혼자 있게 한다. 2번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3번 미래를 상상하도록 한다. 4번 낮에도 커튼을 친다. 5번 가족사진 달력을 보여준다. 제가 선망 대상자 같은 경우는 비약물적 치료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선망 대상자의 비약물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랑 같이 보실 겁니다. 우선 정답부터 보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가족사진이나 달력을 보여주면서 지금 인지 상태를 굉장히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가족사진을 보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요. 오늘 날짜에 대해서 차분하게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진압력 유지라는 것은 날짜, 장소, 시간 이런 걸 말씀드린다고 했죠. 1번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 유지를 위해서 혼자 있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해서 격려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톤은 굉장히
다운되어 있으면서 천천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미래를 상상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현재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 지금 눈이 와요. 겨울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그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낮에는 커튼을 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낮인지 밤인지 현실을 구분하실 수 있도록 밤낮에 맞춰서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주는 게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 치매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정신행동 증상은 지금 치매에 대한 증상, 그 다음에 원인, 그리고 치료 및 예방법 꼭 보셔야 되고요. 이게 치매에 관련된 문제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치매는 여기서 나오는 문제뿐만 아니라 2교시에도 치매 대상자를 위한 어떻게 그 치매 대상자를 케어를 하는지에 대해서 문제까지 나와요. 그래서 총틀어서 치매와 관련된 문제 1교시, 2교시 총틀어서 요즘에는 한 10문제 이상 나오기 때문에 많이 나올 때는 한 17문제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치매에 관련된 거는 정말 세세하게 보셔야 되고요. 제가 다음에 촬영하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치매 대상자를 위한 특수요양보호, 그 치매 대상자를 위한 케어 방법 같은 경우에는 7문제에서 15문제 정도가 출제되기 때문에 치매는 굉장히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정신행동 증상은 1번 언어 능력 저하, 2번 진압력 저하, 3번 기억력 저하, 4번 초조 및 공격성, 5번 실행 기능 저하. 이거 다 치매 대상자의 증상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시험 문제를 틀리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신행동 증상이라고 나오죠? 정신행동 증상. 행동이 나와야 돼요. 정신이 안 좋아지시면서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정답이 몇 번일까요? 4번이겠죠. 초조하고 공격성을 띠는 정신행동. 정신의 이상행동이 나타나는 증상은 4번밖에 없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옳은 것은 치매 초기는 초기, 중기, 말기로 해서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초기의 증상, 중기의 증상, 말기의 증상을 구분해서 아셔야 합니다. 1번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물건을 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 2번, 낯익은 집 주변에도 길을 잃어버린다. 3번,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 4번, 엉뚱한 대답을 한다. 5번, 혼자 외출을 하지 못한다. 초기 증상입니다. 정답은 1번이죠. 물건을 어디다 두었는지 깜빡깜빡 하시는 증상. 요게 초기 증상입니다. 2번처럼 낯익은 집 주변에도 길을 잊어버린다는 거는 도움 없이 혼자 지내지 못하는 수준의 치매 중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3번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의 말을 했는데 어르신의 대답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몰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저리가 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은 치매 말기 수준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대답을 하죠. 어르신께 질문을 했는데 전혀 다른 맥락과 다른 그 대답을 하시는 건 치매 중기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아예 안 되는 건 말기고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은 하시는데 제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건 치매 중기 증상입니다. 혼자 외출을 하지 못하는 거는 치매 말기 증상입니다. 이렇게 초기, 중기, 말기에 해당하는 것을 교과서를 보시고 한 번 더 짚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 뇌졸중의 전구 증상으로 옳은 것은 뇌졸중의 증상인데요. 전구 증상이에요. 뇌졸중이 나타나기 전에 나오는 특이한 증상. 요거를 전구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뇌졸중의 전구 증상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많이 보시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대부분 정답을 많이 맞추십니다. 이 전구 증상으로 옳은 것 3번입니다. 볼게요. 1번 가려움, 뇌졸중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2번 직장 출혈, 뇌졸중하고 상관이 없었고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대장암에 해당하는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번 팔다리 저림,
뇌졸중의 전구 증상이 해당합니다. 팔다리가 저리는 거. 그리고 4번 복부 팽만 아니죠. 5번 마른 기침 아닙니다. 그 외에도 뇌졸중의 전구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뇌졸중의 증상은요.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 예를 들면은 왼쪽 뇌가 그 뇌졸중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해요. 뇌졸중은요. 뇌경색.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히는 걸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혈관이 터지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뇌졸중의 증상은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가 굉장히 마비가 오고요. 그리고 앞면 하부에 밑에 쪽에 갑작스러운 마비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싶어도 어눌해지시죠. 그리고 전신 마비 및 의식 저하도 일어나고요. 뇌출혈이 크게 터졌을 경우는 전신 마비하고 의식 저하가 일어나죠. 그리고 반신 감각 장애, 그 다음에 언어 장애, 두통 및 구토, 그 다음에 어지럼증, 의식장애, 운동실조증, 시력장애, 삼킴장애, 치매 등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전조 증상, 전구 증상으로는 현기증, 팔다림 저림, 그 다음에 뒷골 통증. 뒷골이라고 했을 때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증상과 뇌졸중의 전조 증상, 그 전에 일어나는 증상,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 파킨슨에 관련된 문제네요. 파킨슨도 노인성 질환으로 가장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양보호 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파킨슨이나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으시면 등급이 나오죠. 예, 파킨슨으로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파킨슨 질환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고든 자세, 2번 몸동작이 빨라짐, 3번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 4번 자세 반사 소실, 5번 반신마비. 정답은 4번입니다. 자세 반사의 소실입니다. 제가 반신마비가 아까 뇌졸중에 나왔었는데 순간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파킨슨의 증상 보겠습니다. 파킨슨은 무표정, 동작이 느려짐, 근육 경직, 균형 감각의 소실, 구분 자세, 얼어붙은 현상, 자세 반사의 소실, 그리고 안정식 떨림, 수면장애, 사고의 느림, 인지능력 감소, 원인 불명의 통증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좀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다른 질환과 함께 봤을 때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은 무표정, 그리고 근육 경직, 균형 감각의 소실, 그리고 자세 반사의 소실, 그리고 안정식 떨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방문요양 서비스를 갔을 때 방문요양 선생님이 케어를 들어가셨는데 어르신이 파킨슨을 앓으신 지 한 오래 되셨어요. 한 6년 정도 되셨는데 어르신 케어를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해도 별 표정이 없으시고 반응이 없으시고 그래서 선생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아무래도 어르신이 센터에 전화를 주지 않았냐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고 재밌는 얘기를 해도 별 반응이 없고 아무래도 본인은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요양보호사를 변경해달라는 전화 오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어르신이 파킨슨이라는 질환을 갖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 질환의 특징이 표정이 없다, 무표정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오해를 풀어드린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어르신도 굉장히 방문요양 서비스에 만족해 하셨었던 케이스예요. 지금도 여전히 잘 케어를 하고 계신데요. 이런 것처럼 파킨슨은 좀 무표정, 그리고 갑자기 걷다가 넘어지는 낙상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질환이세요. 그래서 갑자기 걷다가 근육이 경직되면서 균형 감각이 없어지고 넘어지시게 되고, 그리고 등은 굽고요. 그리고 안정 시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듯한 증상을 갖고 있는 게 파킨슨의 가장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험일이 10월 9일인데요. 우리 이번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 이 10월 9일 시험은 수도권 지역만 한정이 되고요. 우리 나눔이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예비 합격자분들, 예,
합격 모두 다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무엇을 하든 기피하고 그리고 목표를 바라보라. 요양보호사 합격이라는 목표를 바라보고 남은 9일, 8일 정도 동안 다 같이 화이팅해서 모두 다 합격하시기를 강력하게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